안녕하세요. 농지 투자 전문가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지난 11월 29일 날 3기 대장 신도시에 대한 보상협의 통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발 지역에서 수용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소문이 났을 때 또는 발표가 났을 때 또 지구지정 고시가 됐을 때 이럴 때에도 하는 방법들이 사전에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상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보상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또 절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 통보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그 보상 통보를 먼저 받게 되면은 그 보상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판단하실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수용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세금에서도 그렇고 이 수용 보상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일본 그 식민지를 살면서 느꼈던 국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뺏긴다는 그 생각보다도 먼저 할 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기 신도시 중에 대장 신도시의 경우에 보상가가 어떠했는가 또 적정한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제 대다수의 많은 분들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아마 여기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또는 지금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서울의 오세동이나 오곡동이나 또는 과해동이나 이런 곳에 또는 인천의 계양 선주지동이나 뭐 평동이나 이쪽의 가격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 받으신 분들은 적게 나왔다고 느낀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은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수용 보상이 나왔으면 세금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세금 부분을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라고 하면 제촌 작용을 2년 이상 했다면 사업용 토지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또 제촌 작용을 못했다고 하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죠. 근데 수용 보상 지역에서는 지구 지정일 2년 이전에 구입을 했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 신도시인 경우에 지구 지정일이 2020년 5월 27일이니까 2년 전으로 간 2018년 5월 26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 그러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수용 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설사 제촌작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가 되어서 일반 세율인 6에서 45%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 보유 공제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2년이 안 되신 분, 그러니까 2018년 5월 27일 이후에 취득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16 내지 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데 이분들은 아마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 감면은 현금으로 받으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채권으로 받으면 15%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채권은 할인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으로 받으나 채권으로 받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촌 자경을 8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 양도세를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년이 안 되고 4년 이상 제촌 자경을 하였다고 하면 다른 농지를 1년 안에 대토하는 경우에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용보상 감면 또는 제촌자경 8년 이상 감면 또는 대토 감면 또는 나중에 대토로 신청해가지고 감면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무조건 협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올해 안에 일반 세율의 10% 가산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고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일반 세율의 20% 가산세에다가 장기 보유 공제 배제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협의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의 신청이나 재판을 하여 내년에 조금 더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 양도세 세율이 저렇게 올라갔을 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금 여당이나 또는 뭐 일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법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한다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세법은 그 예산안 부수법안이라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 비사업용 토지가 내년도에 저렇게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공제가 배제가 된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금년 안에 이의 신청보다 금년 안에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세법이 개정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용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통보에서도 지금 안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토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협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는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 표는 제가 혹시 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표로만 그냥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올해 필지를 받는 것과 내년의年도를 달리해서 받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는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10억이 양도 차익이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일 적에
인데 10억인 경우에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니까 각각 5억씩 10억이 나는 거죠. 10억이 나는 경우에 이렇게 해봤을 때 양도소득세가 3억 원, 총 세금이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령액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보상 10% 감면할 때는 이렇게 되고, 8년 이상 재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되고 해서 이 좀 그 수익액이 좀 달라지는 거 보시겠죠. 그 다음에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세율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자 보시면 3억 원인데 약 2억 6,700으로 줄어들죠. 근데 이 세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뭐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뭐, 한 6, 7천 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 감면, 8년 이상 재촌 자경 감면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17억 8천밖에 수령을 못하는 건데, 이렇게 연도를 달려서면 19억 2천이 되니까, 얼마에 1억이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그 간단하게 했을 때도 17억 3천만 원인데 17억 3,500을 수용보상으로 수령하게 되니까 연도를 나누어서 할 때 수용보상 일반 세율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천작용으로 1억 이상을 감면받아서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무조건 달리해서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필지 이상이 있을 때는 다만 이거는 협의 보상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두 필지 이상 가시신 분이라면 이의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야 한 5% 정도 더 받을 것이고 지금 여기는 아까도 모두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협의 보상을 응하고 이런 감면들을 받으시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계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협의보상으로 갈 것인지 이의신청으로 갈 것인지 또 협의보상으로 가면 대토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또는 협의자택지나 생계대책용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의신청을 하면 이런 걸 못 받아요. 이거는 두 필지를 가졌든 한 필지를 가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가격을 조금 더 받는 것이 나으냐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협의자택지나 생계대책 용지나 또는 대토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 그래서 단순하게 수용 보상가로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협의 보상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을 내가 받을 것이냐도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시고서 나에게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단순하게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돈 조금 더 받는 것 또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기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셔서 나에게 진정 이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 자문을 해주는 분이 변호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변호사분들은 이의 신청하시라고 그럴 겁니다. 또는 재판을 하시라고 그럴 겁니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또 세금만 가지고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신다 그러면 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라 그런 얘기야. 판단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따라 왜 이러네.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그 안내 책자에
너무나 잘 나왔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꼼꼼히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주변에 저거 하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보상에 따른 혜택이라고 하는 건 생활대책용지 6평에서 8평 주는 거, 협의자택지 또는 지금 84제곱미터 아파트 준다 그랬어요. 그거를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대토변상, 단독택지나 근린생활부지나 뭐 이런 것들 준다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걸 받아서 이익을 좀 더 챙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토보상에 대한 공고문을 여기에는 지금 첨부를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카페에는 공지를 별도로 해 올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독 택지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에 지금 주겠다고 했고 상가 건생부지는 한 1,600만 원 조금 넘게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와 면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서 지금 부천에서 중동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부천에 1,000만 원짜리 이하의 땅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도시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한 뭐 좋은 자리들은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신도시급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내가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상가부지는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1,600 조금 넘게 주는 이것이 과연 싼지 비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수 보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또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주변에서 얼마 정도 더 받았는지 대충 3%에서 5%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더 받고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것인지 또 2필지 이상 가지신 분들은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하려면 전수 내년으로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에 더 보상을 받는 것이 세금이 몇 천만 원 더 나오게 되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말 내 손에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셔라. 단순하게 뭐 몇 푼 더 받는 거 이렇게 한 부분에서 더 받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실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뭐 제가 열거는 안 했어요. 이주자 택지도 있고 협의자 택지도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단순하게 수용 보상을 받는 경우에 내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나 판다. 그 다음에 사업용이면 어떻게 받아야 되고 비사업용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혜택까지도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 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권한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뭐 투자를 했든 내가 농사를 짓고 생계로 유지를 하셨던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땅이 수용 보상되면서 쓰린 마음, 또 허전한 마음, 또 서운한 마음, 또 거기에다가 얼마를 줘도 나는 적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농사꾼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 농사 짓는 분들과 또 농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분들의 쓰린 마음이라든지 그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면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조금 소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나마라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보상금을 지켜가시기를 그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신도시 보상을 받게 되고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수용을 보상받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수용 보상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법이다. 농지에서 또는 부동산에서 이런 걸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농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